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외면하면 지킬 수 없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처음엔 경제였습니다. 그 다음은 문화, 그리고 이제는 법과 제도까지. 무언가 낯설지 않으시죠? 홍콩도 그랬습니다. 경제 교류에서 시작해 언론이 통제되고 법이 바뀌고, 그렇게 한 도시는 풍 한 발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놀랍도록 닮은 흐름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한류를 만들었던 우리 콘텐츠 산업 안에도 외부 자본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SM 엔터테인먼트는 한때 중국계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으로 지목되었고, 카카오 역시 외국계 자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 일부는 지배구조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계 주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플랫폼 기업, 유통망 일부는 외국계 대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20%를 넘는 지분율을 기록해 실제 콘텐츠 기획과 유통, 지식재산권 IP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본 구조로 설계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일부 방송사와 출판그룹 역시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운영 파트에서 외국계 자본과의 연계 구조가 포착되며 언론 독립성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상파나 종편 방송사 자체에는 직접적인 외국 자본 참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JTBC 계열 제작사의 외국계 투자 유치 사례가 있고, 일부 드라마에 중국 브랜드 PPL이 반복 노출된 바 있어 간접적 문화 영향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문화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1997년 홍콩은 중국에 반환되며 일국 이제도를 약속받았습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독립성, 경제 자율성 모두 지켜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20년도 지나지 않아 언론은 통제되고 법은 바뀌고 국가안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반대하는 시민은 처벌받고 비판하는 콘텐츠는 검열됐습니다. 문화부터 법까지 잠식한 흐름. 그 시작은 조용했고 변화는 점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믿기 어려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23년 국내에서 특정 신분을 위장해 10년 넘게 활동한 간첩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그들은 군사정보, 시민단체 정보, 각종 내부 자료를 수집해 외부 기관에 보고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해 또 다른 인물은 정치 성향 시민단체에 침투해 갈등을 유도한 혐의로 관련법 위반 판결을 받았습니다. 영화도 소설도 아닙니다. 공식 재판 판결로 인정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일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안의 벽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0년대 이후 정부 조직법 개편을 거치며 정보기관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은 단계적으로 축소됐고, 2020년에는 특수수사 권한이 폐지되어 일반 경찰이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안 수사 인력은 약 20% 줄었고, 실제로 그 직후 8개월간 검거 실적이 전무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게다가 지금 국회에선 관련 법 폐지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입니다. 실제 위협은 존재하는데 우리는 점점 그 대응력을 낮춰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권을 일반 경찰에 이관함으로써 인권 침해 우려는 줄일 수 있지만 전문 수사 공백으로 인해 중대한 정보 누락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한편 특정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교류 명목의 사업이 실제로 추진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민간기업 자금을 활용한 자금 송금 사건이 발생했고, 해당 고위 인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정책 자금 흐름 법적 책임, 선의로 시작된 정책이 결국 사법적 판단으로 이어진 현실. 우리는 이미 그 전례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미국은 최근 불법 체류한 외국 국적자들을 추방 조치했고, 자국 군인을 대상으로 특정국 출신 인물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보안 지침을 내렸습니다. 영국은 2023년 국가안보법을 전면 개정, 간첩 정보 유출을 최대 종신형까지 처벌합니다.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는 디지털 스파이, 언론을 통한 외국 개입까지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법을 줄이고 조직을 축소하며 제도의 울타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지난 6.25 70주년 추념식에서 KBS 교양악단이 도입부를 북한 애국가와 유사하게 편곡해 연주한 사실이 화제가 되었고, 국가보훈처는 엄숙하고 장중한 분위기를 위해 편곡을 요청한 것이라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최근 일부 민간 교과서에서 국사 내용이 특정 시각에 편향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역사 서술이 정치적 입장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나오며, 학부모와 교육계에서도 균형 있는 역사 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교재 심의를 강화하고 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 그리고 가치관마저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정교했고 매우 교묘했습니다. 문화가 흔들리고 제도가 약해지고 법과 조직이 무너진다면 총이 없어도 국가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흐름,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이 몰랐던 불합리한 진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 대한민국 지킴이 채널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와 팩트만으로 쉽고 정확하게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문화 침투, 안보 실태, 법적 변화, 이 이슈가 뉴스 한 줄로 흩어지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됩니다. 내 가족, 내 아이, 내 이웃, 그리고 우리의 대한민국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